자, 65번 주택법상 내용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261쪽부터 262쪽에 있는 사항인데 4번이 틀렸죠. 국민주택하고 그리고 4번 군택 규모를 비교하세요. 4번 5번 묶어서 비교 이렇게 써놔요. 그래 국민택 뜻하고 군택 규모 뜻은 다릅니다. 그래 국민택 규모라고 하는 것은 주거 전용면적을 가지고 전용면적이 1호 1세당 1호는 단독택 말하고 1세대당 할 때 1세대는 공동택 말하는데 1호 1세당 몇 종택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이 원칙인가? 85죠. 100을 지우시고 85. 다만 수도권을 취한 도시가 아닌 읍면적의 경우는 주거 전용면적 얼마까지를 군택 규모 주택이라는가? 100. 그래서 100을 85로 200을 100으로 수정하셔서 정리해야 됩니다. 이제 금방 그걸 규모를 빼버리고 국민주택이라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틀려요. 국민주택이란 1호 1세당 주거 전면적이 뭐 85 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가로 이하여가지고 100점 이하의 주택만 한다. 그럼 틀립니다. 이것은 국민주택 규모 뜻이라는 거. 그 다음에 5번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주공 지공이 건설한 주택을 말한다. 그럼 들고 그런 주택 중 마지막에 국민주택 규모주택 이렇게 연결해서 그리고 국가의 재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서 건설하는 주택뿐만 아니라 개량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그리고 또 주택도시 기금이라는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주택으로서 바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꼭 그게 붙어야 돼요. 끝허리가. 이해돼요? 이거 시험에 꼭 나오는데 군택 뜻 꼭 아셔야 돼요. 이해를 잘하고. 그러면 수도권에서 건설된 주택 중 주거 전용 면적이 1호당 주거 전용 1호당 또 1세대당 100종부터 이하인 것은 국민주택이 될 수 있다. 이런 질문이 나오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수도권에서 건설된 주택으로서 주거 전용면적이 1호 1세당 100종부터 이하인 것은 군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다 합시다.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수도권은 얼마 이하까지만 될 수 있어요? 85. 비수도권 중 도시역도 85. 그리고 전제 조건 아까 국가 지자체 또는 지공이 건설한 주택 중 85. 그리고 국가 지자체 재정을 지원받아서 건설 개란 주택 중 85. 이렇게 주택도시 기금이라는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란 주택 중 85. 이런 것만 군택이 되는 것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자, 꼭 봐두시고 나머지는 꼭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6번 그리고요 아까 65번에서 민영주택 뜻도 꼭 읽어두셔야 돼요. 민영주택은 군택을 취한 주택이지 민간 건설업자가 건설 공간을 주택만 하나 그럼 드리겠습니다. 그 뜻을 그대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1번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과 공동 구분되죠. 2번 주택이란 마지막에 그 부속 토지도 포함되죠. 이게 중요하죠. 1번에서 다시 지금 우리는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과 공동이 있죠. 단독에다 밑줄 그으시고 3개 생각. 공동주택에다 줄 것이고 3개 생각. 그래 단독택은 종류가 무엇을 랩하고 있느냐? 단독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3가지. 공간 안 들어가고 공동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그까지. 자, 그 다음에 66번 주택법령상 내용이다. 틀린 거 1번이 틀렸죠. 너무 쉬웠죠. 이 공구별로 분할의 주택을 건설 공부할 수 있는데 그러하기 위해서 그 주택단지 주택 호수는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인 단지일 때만 허용하는가? 600. 그래서 400 틀렸죠. 265페이지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은요. 2번은 160페이지 있는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뜻이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뜻은 토지는 사업 주체가 가지고 있고 소유권을 주택만 분양받은 자에게 주어서 주택의 소유와 토지 소유를 분리해놓고 있는 주택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 하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여기다 하나 써놓읍시다. 2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밑에다 줄 것이 하나 써봐. 밑에다 토지 임대차 기간은 40년으로 한다. 토지 임대차 기간은 40년 한다. 이 수치는 꼭 다시 한번 새겨두세요. 알겠죠? 그래. 그 수치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토지 임대차 기간은 써요. 토지 임대차 기간은 몇십 년 한다? 40년. 몇 페이지 있다? 160페이지. 그 다음에 3번 지문은 맞습니다. 주택법상 사업지 뜻인데 주택법 따라 사업계획 승인 그 말이 중요해요. 사업계획 승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지종 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국지공이라든가 이런 자들을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맞습니다. 4번 간선시설 뜻 맞죠? 이것은 264페이지인데 맞아요.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안의 기관시설과 밖에 동종의 기관시설을 연결한 시설을 한다. 5번도 맞습니다. 67번 이것은 자 주택법상 내용인데 틀린 거 1번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뜻입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268페이지 있는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그다 체크해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 감일, 이주 수요 집중 이런 것들을 체계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그 다음에 2번부터 4번까지는 275페이지인데 맞아요. 여기서 알아볼 것은 토지 소유자하고 등록사고는 공도로 사업을 꼭 해야 할 의무는 없고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 만약 공동으로 했다면 양녀는 공동 사업을 본다. 주택조합도 꼭 해야 할 의무는 없고 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 했다면 공동 사업을 본다. 고용자 반드시 의무로 같이 해야 한다. 공동으로 해야 한다. 했다면 공동 사업을 본다. 이렇게 딱딱 받으세요. 그래 무엇과 무엇은 할 수 있다. 무엇은 해야 한다. 이거 차이점. 2번 3번은 할 수 있다. 4번은 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5번. 5번은 330페이지 있는데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가 발행한 주택사업자는 모두 다 효력을 상실한다. 상실하지 않는다. 상실하지 않고 그대로 유효하죠. 그래서 한다가 틀렸어. 하지 아니한다. 하지 아니한다.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상실한다가 아니라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주택사업자는 무효다. 그대로 유효하다. 유효하다. 330페이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68번 이것은 276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있는 건데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계획서를 받은 사업 주체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지만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도 주택건설 사업계획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그에 따른 매도 청구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5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는가? 협의를 할 때 매도 청구를 하기 전에 몇 개월 이상 해야 되는가? 3개월. 그래서 1개월이 틀렸고 1개월로 수정해야 되겠네. 이 1개월을 지워야 되고 3개월 그것만 수정하면 되겠네. 이건 지문만 길었지 내용 아주 쉬웠죠. 내용은 쉬웠어. 그리고 지문 하나하나 꼼꼼히 이해해 두셔야 돼요. 1번 빠른 속도 해볼까? 이 국토법상 지구 단위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 사업일 때 그 해당 대지 면적의 몇 % 이상 사용권을 확보해서 바로 사업계획 승인을 시작하면 승인 받아갈 수 있냐? 80 받으시고 2번 등록사업자하고 이 주택조합이 지역 직장 주택조합이 그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게 될 때에는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면 바로 100%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사업계획 승인하면 승인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3번 일에 따라 즉 지구 단위의 결정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장으로서 아까 대지 소유권 100% 얻을 필요 없고 사용권은 80%만 얻으면 승인 내준다 해서 승인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승인 받았는데 사용권을 확보할 때에 95% 이상을 얻어왔어.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해가지고 승인을 받은 사업체와 그리고 2번에 해당하는 그 주택조합 이네들이 바로 95% 소유권을 확보했다면 그네들은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소유권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그런 모든 대지 소유와 건축물 소유에게 모든 때 체크. 모든 대지 소유와 건축물 소유에게 그 대지 건축물 팔고 나가라고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몇 번 이상의 사용권과 소유권을 확보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95, 95.
그때는 대지뿐만 아니라 건축까지 다 팔고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때는 공시가로 팔고 나간 게 아니라 시가로 팔고 나가라 이렇게 한다. 시가 받으시고 그 다음에 4번 아까 사용권을 확보할 때 95%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80 이상 95% 미만을 확보해서 승인을 받아왔던 사업주는 그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를 기준으로서 10년 이내에 해당 대지 소유권을 취득해서 계속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자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를 못합니다. 그 자 걸 제하고 나머지 자금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걸 받으세요. 69번 이것은 264페이지 있는데 간선시설입니다. 바로 도로, 상하수,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의 기관시설과 밖에 동종호 기관시설을 연결하는 간선시설 설치 비용 상환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이 주택법상 모 사업체가 모 지역에서 100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다. 아니면 주택 건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 사업체가 100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고 있다든가 주택 건설을 하기 위해서 대의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 면적이 16,500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이다. 이 사업체는 여기서 사업만 열심히 하면 돼요. 여기에 기관설, 밖에 있는 기관설 이렇게 연결하는 간선시설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가 알아서 설치를 해서 제공해야 합니다. 그걸 간선시설 설치 제공 의무 대상이라 하겠는데 이 사업장의 규모를 기하셔야 돼. 그 사업장 규모가 얼마 이상일 때 법정된 간선시설 설치물자들이 설치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서 끌어다 줘야 되는가. 사업장 규모를 기하셔야 돼요. 주택은 몇 호 이상의 사업장일 때 100호, 대지는 16,500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일 때만 이걸 적용한다. 이때 이 사업주가 돈 들여서 끌어다 쓴 게 아니고 법정된 설치 제공 의무자가 있는데 이 의무자가 설치를 해서 제공해야 된다. 이때 설치 제공 의무자는 도로하고 상하수는 누가 설치를 해서 줘야 되냐?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전기, 가스, 지역난방, 통시설은 누가 이걸 설치 제공해야 하느냐? 공급하는 자. 그리고 우체통은 누가 설치해 주냐? 국가가. 그리고 이걸 지도 이렇게 하면 돼. 지도. 지방자치단체가 해줄 것은 도로하고 상하수도, 도자 나온 지도. 그리고 공전가지통, 구구 세력할 때 구구. 이렇게 설치 의무자들을 짝짓게 보고 이때 이 설치비용은 설치 의무자들이 내야 돼요. 근데 다만 이 도로하고 상하수 설치비용 있잖아요. 엄청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지자체 재정이 이렇게 좀 불쌍하니까 국가가 설치할 의무는 없지만 국가가 그 비용, 설치 비용, 도로 상하수 설치 비용을 2분의 1까지 보조해서 밀어줄 수 있다는 거. 도로 상하수도만. 그리고 이네들 설치비용 부담해서 설치해 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걸 설치해서 제공해야 되냐. 이 사업자가 이 사업 끝나면 사용할 때 이거 받거든요. 사용검사. 야, 사용검사까지 늦어도 해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 이때가 해줘라. 근데 이때까지 너희들 스스로 해주기 힘들면 이자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야, 일단 네가 끌어다 쓰고 설치비용 우리가 갚아줄게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체결할 때 이네들하고 이네들 체결하는데 그때 이 설치비용은 이렇게 상환해 줘야 돼요. 상환 기간은 3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받으세요. 자, 그래 1번 수치 좀 받으시고 2번 넘어가 보시고 1번 설치무자 도로 상하 지자체 공정가지통 이렇게 좀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 국가가 무엇과 무엇을 설치비용을 얼마까지 밀어주시냐. 도로하고 상하수 설치비용을 2분의 1까지 밀어줄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1년이 아니라 3년 1년이 아니라 3년. 그리고 5번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5번 좀 봐주세요. 여기 봐봐. 아까 여기 전기는 누가 끌어다 줄까요? 누가 설치비용 들여서 끌어다 줄까? 한전이겠죠. 공급한자 대한민국에서 한전밖에 되겠나요? 한전이 끌어다 줘야겠죠. 그래, 한전이 끌어다 줘야 되는데 공급자인데 그때 여기에다 처음부터 꽂아서 설치해 주면 되는데 이 친구들 그래요. 미관상 안 좋으니까 땅속에다 좀 설치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네요. 땅속에다 하려면 돈 엄청 들어가겠죠. 처음부터 딱 꽂으면 금방 끝나는데 땅 쫙 팔려면 날새죠. 날새. 어마어마한 돈 들어가. 그래서 야, 지정설로 요청했다면 이 설치무자가 다 내면 안 되고 바로 반반씩 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반반씩. 얼마씩 내라고요? 반반씩.
요청한 자가 절반, 제공자가 절반. 이렇게 5번이 그거예요.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설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한전이 설치를 요청했던 여기 사업자가 바로 반반씩이 되라 이렇게 돼 있죠. 보고 계셔요? 원래 지중설로를 하지 않으면 누가 다 내놔야 돼? 설치 비용을. 한전이, 설치 공급자가. 알겠죠? 근데 뭘로 설치를 요청하면 반반씩 낸다고요? 지중설로. 거기다 포인트 딱 잡아요. 지중설로. 지중설로. 체크했죠? 반반씩 내라. 반반씩 내라 이거. 다만 이 사업주 밖에 여기까지는 무조건 여기까지는 다 누가 내야 되냐? 설치문자 내야 돼요. 누가 된다고요? 한전. 거기 나와있죠. 단서. 다만 사업주 밖에 기관에서로부터 사업주가 안에 가장 가까운 단지 경계선까지 전기 간선 설치 비용은 누가 다 낸다고요? 한전에서 다 내야 돼요. 안쪽에 들어와서 지중설를 했다면 그때만 반반씩 돼요. 그런데 이거 하다 보면 말이죠. 이제 헷갈려.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이제 공부 안 된 사람 헷갈릴 것 하나도 없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어. 그것다 써놔요. 그래서 복습할 때 꼭 봐두셔. 어디를 봐두시냐면은 도시개발법에 그런 내용이 나온대요. 도시개발법 끝 파트가 어디가 있냐. 도시개발법 132페이지 그다 써놔요. 비교해가지고 132페이지 요약집이. 그래서 복습할 때 꼭 보셔야 돼. 그래야 시험장에 가면 헷갈리잖아요. 132페이지 딱 써놓고 이건 지금 주택법상 내용을 공부했어. 주택법상 이렇게 주택건 사업체가 뭐 100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장이 있다. 대의를 조성해서 주택 건설하는 16,500 정도된 사업장이 있다. 그때는 이렇게 한다. 이건 주택법상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발관에서도 그런 문제 나와요. 그때 도시발관에 바로 간선시설 있잖아요. 그중에 이 전기 같은 것은 한전에서 끌어줍니다. 근데 그 도시발사업 시행자가 말이죠. 지중설료를 요청합니다. 땅속에다 설치해달라는 겁니다. 그때는 반반씩 내놔야 돼요. 요청한 자하고 공급하는 한전이 반반씩 내놔야 돼요. 보고 계셔요? 반반씩 내라 이렇게 돼 있죠. 2분의 C. 근데 외해가 있어. 이 사업장이 전부 환지 방식을 정하는 사업장이다. 그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그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바로 자기 땅도 내놔죠. 공공시설 부지로 내놨죠. 도로 부지도 뭐 내놓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지금 부담해서 고생했으니까 야 너희들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반반씩 아니다. 바로 요청했던 뭐 조합 측이 있다. 조합이 시행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합 측에서 3분의 1만 내고 공급하는 한전이 3분의 1 내라 이렇게. 전부 환지 방식 때 달라져. 전부 환지 방식 때는 절반씩 낸다. 달라진다. 요청한 자가 3분의 1. 공급자가 3분의 2. 있어 없어요? 그걸 꼭 구분하세요. 이게 시험장에서 꼭 헷갈려요. 문제 나왔을 때. 그게 중요하거든. 어디서 어찌고 저찌 했는데 어디서 어찌고 저찌 헷갈려. 위치박을 잘 해주세요. 5번 질문은 공부할 때 그걸 꼭 해둬야 돼. 다른 것은 뭐 간단하잖아. 따따따 하면 끝나버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0번 보겠습니다. 70번도 지문이 길고 뭐 박스가 좀 길지만 이 내용을 통째로 정리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비교해서. 그래서 문제를 그렇게 구성했어요. 주택, 그리고 이것은 뭐 좀만 외워내면 간단하죠. 주택법률상 공동택 리모델링 꼭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공동택 리모델링 결의했다 체크. 리모델링을 할 때는 이제 허가받아야 돼요. 허가받기 위한 동의 요건이 나왔죠. 허가 기준, 공동택의 리모델링 허가 기준에 대한 동의 비율. 다음 가로 들어갈 내용을 옳은 거. 첫 번째 동그라미 앞에다 270페이지. 두 번째 동그라미 앞에다 268페이지. 첫 번째는 270페이지 있고 결의는 동의는 268페이지 있는데요. 이것은 방법이 없죠. 결의할 때는 결의증명서는 뭐 할 때 내규에서 결의증명서 필요할까? 뭐 할 때?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낼 때 알겠죠? 결의증명서 뭐 할 때 필요하다고? 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낼 때 첨부해서 내야 되니까 결의증명서 필요해.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 볼까? 공동택을 리모델하게 하여 리모델링 주택조합에다 체크.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려고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립인가 신청서에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의증명서를 첨부해서 관할 주택소지 관할 인가권자들 그네들이 5명을 이제 약자로 시장원수 구청이라 합니다. 시장원수 구청한테 제출해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라. 인가 신청서 낼 때 결의증명서가 필요하다. 결의증명서에 떠넘치고 그때 얼마의 결의증명서가 필요하냐. 1번 2번이 한 문금이죠. 주택단지 내 10동 있다. 10동을 싹 한 번에 리모델 하려고 점 만들려고 한다. 그때는 전체 구분사 및 의결권은 각 3분의 3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사 및 의결권은 가반수 결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한 동만 리모델하자 점 만들려고 한다. 그럴 때는 그 동의 구분사 및 의결권은 각 3분의 3의 결의서만 있으면 된다. 달달달 해라고 했죠. 이거 방법이 없어요. 결의. 이때 결의해가지고 이제 냈어. 인가 받았어. 조합 만들었어. 만들었다면 인가 받아 설립된 조합 측에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체에서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 토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자동으로 떠올라야 되죠? 아마 떠오를 거예요. 자, 뭐 할 수 있다고? 매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268쪽에 있습니다. 그건 공동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체가 공동택을 리모델하고자 하는 경우는 저기 체크해봐. 공동택 리모델하고자 할 때 뭐 받아야 해? 허가 받아야 돼? 신고하면 돼? 인가 받아야 돼? 허가. 리모델 공사하려고 이제 허가 받아야 돼요. 그것도 중요해. 뭐 받아야 된다고요? 허가. 시장원수 구청에서 허가 받아야 되고 이때 리모델을 추진할 수 있는 세력은 많아요. 리모델 주택조합에서 할 수 있고 입주자 대표도 할 수 있어요. 허가 받아서. 그리고 뭐 사용자, 입주자, 관리처가 연대해서 할 수도 있고요. 이때 허가 받아야 됩니다. 이때 공동택 리모델 허가를 받기 위한 공동택 리모델 허가 기준과 관련된 동의보는 다음 각과 같다. 1번, 2번, 3번 묶어놔요. 1번, 2번, 3번. 이때 리모델을 추진할 수 있는 세력은 크게 세 가지 축이 있어. 세 가지 축. 마지막에 3번 입주자 대표체가 총대매각 할 수도 있고 2번 아까 조합 만들어가지고 리모델 주택조합이 총대매각 할 수 있고 이것저것도 아닌 그냥 입주자, 사용자, 관리처가 연대해서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때 1번이 추진할 때는 얼마의 동의가 있어야 리모델 허가 시험을 허가받아 공사 들어갈 수 있냐? 그렇죠. 전체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 3번 입주자 대표가 리모델을 추진할 때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 한 명만 반대도 무산돼 버리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리모델 주택자문을 만들어서 합니다. 그래 리모델 주택자문은요. 아까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반대판 일단 매도 청구해서 팔고 나가세요. 쫓아냈어. 이제 찬성판 남았어요. 그네들 찬성판을 위주로 해서 이제 공사 들어가면 이사증 준비했습니까? 이사 다 갈 준비 해놨습니까? 이거 물어봐야 돼. 동의 받아야 돼. 그래야 허가 받아야 할 수 있거든. 그때 얼마의 동의만 있으면 리모델 허가 받아 공사에 일단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거 2번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한다. 그때는 그때 전체 구분사 및 의결권 얼마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75. 그리고 각 동의 구분사 및 의결권 얼마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50% 동의. 한 동만 리모델 하려고 허가 신청하려고 한다. 그때는 그 동의 구분사 및 의결권은 얼마의 동의 얻어서 내야 허가 받을 수 있냐? 75. 이건 달달달이라고 했죠. 달달달. 꼭 시험에 나온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이 여기에 아까 리모델 허가 신청하지 않은 동의서 줬어요. 이 세력들한테. 근데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언제까지?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알겠죠? 제출을 해버렸으니 시장수 구청한테 리모델 허가 신청서 제출해버렸다. 제출한 후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 떠올랐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1번. 71번은 330페이지 있는데요.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 꼭 한 문제 나오죠. 틀린 거. 3번이 틀렸네요. 왜 틀렸냐?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이 아주 중요한데 상환기간은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오, 그래. 주택상환 사채할 때 4했다 체크하고 4년 아니요. 3년 이렇게. 4 아니요. 3년 이렇게. 주택상환 사채의 상환기간은 수치 아주 중요한데 4년이 아니라 3년이다. 그래서 3으로 수정. 주택상환 사채를 상환할 때는 사채권자가 원하면 주택상환 사채의 원리금을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거 맞죠? 있다. 원래 주택을 건설해서 주택으로 갚아줘야 되는데 주택을 상환받기 원하지 않고 현금 상환을 원한다. 그러면 이자까지 계산해서 주면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3번 아까 했던 거죠. 등록사업자 등록 말소된 경우에도 그 말소 효력은 등록사업자 이미 발행한 사채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채는 무효다. 그대로 유효하다. 유효하다. 아까 했죠. 그리고 1번에서 알아둘 것은 이 원래 주택상환 사채를 여러분이 이네들한테 뭐 주공이라든가 일정한 등록사업장에 발행해서 샀다. 기명적으로 발행되는데 원래 양도 중도 해약할 수 없지만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양도가 가능해요. 세대원 전원이 근무상 생업상 사정발생 다른 행정으로 이사간다.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 이사간다.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간다. 이면 그리고 해외에 몇 년 이상 체류할 때도 전원이 가면은 가능하나요? 2년 이런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죠? 맞아요. 전원이 움직여야 돼. 전원이. 그래서 1번 2번 맞고요. 그리고 5번 봅시다. 5번에서 알아둘 것은 이 주택상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가 2명 있죠. 한국도정사 등록사업자인데 이들들 발행해서 작성해서 승인을 받아야 할 때 누구한테 받느냐? 국장. 그리고 등록사업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꼭 보증을 받을 때만 발행할 수 있다. 이때 등록사업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춰야 된다라고 할 때 기준이란 뭐냐면은 등록사업자한테 줄 거 봐. 등록사업자 줄 것이 밑에다 써봐요. 법인. 써봐. 법인. 개인명으로 등록받아야 안 된다. 그 말. 법인인 등록사업자 발행하고. 그 다음에 5억 원 이상 그렇게 써놔요. 자본금은 5억 원 이상 있어야 되고 300세 이상 건설 이렇게 써. 300세 이상 건설. 그래 300세 이상 건설 실적이 있어야 돼요.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300세 이상이 돼. 이런 요건을 갖춘 등록사업자가 보증을 받았을 때 한해서만 발행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 그리고 주택상환사채 발행에 대한 이 법에 규정한 거 이 법에다 줄 거 봐요. 이 법은 무슨 법이냐? 주택법이죠. 주택법을 먼저 정할까? 상법 중 사채 발행하는 규정을 먼저 정할까? 주택법. 그래. 주택법을 먼저 정하고 없으면 상법 중 사채 발행하는 규정을 나중에 보충 적용한다. 이렇게. 72번. 자, 건축법상 용어 정의 이것은 210페이지 있는데 틀린 거. 3번이 틀렸죠. 너무 쉬웠네요. 지하층이랑 건축물의 바닥에 지표면 아래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 따줄 층 높이 따줄 얼마 이상이면 지하층이다. 2분의 1. 그래서 3분의 1가 틀렸죠. 2분의 1.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1. 이 수치는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1번 주요 구조부에다 줄 거 봐요. 주요 구조부에다 줄 것이 약조 뭐라고 그래? 내기, 바보, 지주. 이거 한 문제감입니다. 다중형 건축물이 뭐냐?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바로 문, 종, 판, 여경용 시설, 종합병원, 관광 숙박소에 해당 용도로 바닥 면적 합계가 5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6층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그리고 특별 건축에서 알아듣고서 마지막에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통합 적용 그 말이다. 완화지 강화하면 틀리고 5번 이전 뜻은 중요하죠. 이전은 주요 구조물을 해체해야 된다. 해체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 그거 해체하지 않고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 같은 데서 위치만 옮긴다. 같은 두 가지를 꼭 봐두세요. 73번 이것은 206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있는 건데 건축물로 용도분류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3번이 틀렸네. 3번이 왜 틀렸냐? 무도하고는 뭘까? 유락설. 그래서 교육 연구에서 틀렸죠. 유락설이죠. 이거 아마 다 맞췄을 거예요. 유락설을 교육 연구에서 딱 그러면 그분은 정말 큰 죄를 져요. 가족들한테. 얼마나 집중을 안 했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엄청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거 틀렸으면 정말 안타깝죠. 교육 연구소가 아니라 유락설. 유락설은 좀 달달달 하자고 그랬죠. 유락설은 뭐만 있느냐? 여기 무도장, 여기 무도학원, 무도장, 그 다음에 유흥주점, 카지노 영업소, 그 다음에 단란 주점 중 바다면 작게 150m 이상 이것들이 떠올라야 됩니다. 꼭 확인해 두세요. 나머지 꼭 읽어 두시고요. 자, 74번. 이것은 242쪽에 있는데 건축법상 바닥 면적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달하겠다 포인트 딱 눈에 띄게 달하겠다 동그라미 탁 쳐놓고 달아 엄청 중요해. 달아.
다락에서 정말 문제가 잘 나와요. 다락. 자, 이 평지붕 아래에 설치된 다락의 층고가 층 높이가 얼마 이하이면 다락 면적은 바닥 면적에 할 때 사집하지 않을까? 1.5m 그리고 7m 틀렸어. 경사 형태의 지붕 아래에 다락이 만들어있다면 그 층고가 몇 미터 이하이면 바닥 면적 계산할 때 다락의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가? 1.8m. 이 수치 외우지 못하면 꽝. 엄청 중요해. 이 수치가. 어렵잖아. 이게 외우기가 정말 헷갈리고. 그래. 외우세요. 그래서 틀렸어. 1.9를 1.8, 1.7을 1.5 꼭 달달달 해야 돼. 이거 중요해가지고. 그래서 틀린 것이고 나머지 지문은 맞다. 나머지 지문은 꼭 마지막에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는다 여기다 딱딱 체크해가지고 시험에서는 산입한다, 산입한다, 산입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공부하는 방법. 앞에 있는 것들은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읽어 두십시오. 그 다음에 75번. 자, 이것은 214페이지 있는데 이 8도 돼 있는 시의 시장, 군의 군수가 다 허가권자 있죠. 그때 건축법상 건축업권의 시장수는 일정 건의 허가 시장을 받으면 도의사한테 가서 승인처에 승인 받아야 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도의사의 사전 승인 대상이 있다 그랬죠. 아닌 거. 다만 공장, 창고, 지방건축원의 심을 거친 것은 사전 승인 대상의 수혜입니다. 공장, 창고는 절대 사전 승인 대상 아니다. 규모와 방법시. 지방건축원의 심을 거친 것도 사전 승인 받을 필요 없어요. 다만 지방건축원의 심을 거친 건축물에도 초고층 건축물은 뜻 알죠. 초고층 건축물 뜻이 뭐예요? 50층 이상이나 높이 200m 이상의 건축물이죠. 이것은 사전 승인 받아야 돼. 사전 승인. 알겠죠? 지방건축원의 심을 받았더라도 시정우수가 저 혼자서 허가 내주는 거 아니에요. 도의사님한테 가서 승인받고 와야 돼요. 이유 불문하고 승인받으러 가야 돼요. 자, 그래 이제 이거 1번, 2번은 대형 건축물. 이건 사전 승인 대상 맞아요. 근데 이제 3번, 5번을 잘 묶어서 비교. 3번, 4번 묶어서 이 시 지역에다가 군 지역에다가 도사님이 자기 관할 지역 내에 있는 도 내해 시군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지정 공고했는데 지정 공고할 때 자연환경을 보호하자, 수지를 보호하자 이 두 가지 목적 중 하나를 가지고 자연환경 보호,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 공고했다면 여기서는 층수는 3층 이상. 또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 이랬을 때만 승인받으러 가는데 이때 어떤 것만 승인받으러 가냐? 5개. 약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이거 외워라고 했죠. 위수기하고 0, 1, 1. 그래 일학설하고 숙박설하고 공동주택하고 일반 음식점만 제2종 근생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 일반 음식점. 업무설이 공공 업무설하고 일반 업무설이 있는데 그중에 일반 업무설만. 그래서 이걸 암기할 때 일학할 때 일학설하고 숙박설 때 이수기하고 011 이렇게 암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그 3번하고 4번은 자연환경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사 지정 공고했다 그 말을 나오면은 3층 이상이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바로 유수기하고 011. 그래서 3번이 틀린 이유가 제2종 근생 틀렸어. 2종 근생에다 줄 것이고 밑에다 제2종 근생에다 줄 것이 밑에다 일반 음식업만 이렇게 써놔라. 그 다음에 업무설이 두 가지 따로 있죠. 일반 업무설하고 공공 업무설. 그래서 업무설에다 줄 것이고 일반 업무설만 이렇게 써놔요. 일반 업무설만. 그래서 틀렸죠. 이해돼요? 그래서 답은 3번. 근데 5번 주관경에다 줄 거예요. 교육관계에다 줄 거. 도사 지정공고에다 줄 거예요. 도사 지정공고할 때 여기에다 주관경을 보호하겠다, 교육관계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교육환경 주관계 보호하겠다 그러면 여기는 층수도 필요 없어. 연면적 합계도 필요 없어. 무조건 위수기는 승인받으러 가야 돼. 허가 신청부터 들어오면. 일학설하고 숙박설. 규모와 관계없이 승인 대상이다. 그래서 5번 맞습니다. 76번 이것은 225쪽부터 226페이지 있습니다. 바로 건축법상 사용승이다. 틀린 거 3번이 틀렸는데 국가 지자체가
허가권자 협의한 건축물 이걸 공용건축물합니다. 공용건축물은 건축공사 완료하고 사용할 때 사용승인 신청에 사용승인 받을까요? 받지 않고 통보만 할까요? 통보. 그래 공사 완료 통보하면 끝나요. 그래서 사전 승인 신청해서 승인받지 않습니다. 우리 일반 사인들만 건축 공사 완료하고 나서 사용할 때 사용승인 신청해서 사용받지 국가 지자체 공용건축물은 사용승인 신청해서 사용받지 않습니다. 공사 완료 통보만 하면 끝입니다. 공사 완료 통보하면 사용 승인 받은 걸로 간주해서 바로 사용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을 공용건축물 특례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놓은 바 있는데 거기다 하나 페이지 써놓고 집에 가서 보세요. 218페이지 218페이지 있습니다. 공용건축물. 자, 그리고 나머지는 2번하고 4번 지문을 꼭 봐두세요.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받으면 그 신청서를 받은 앞부터 7일 이내 검사하고 합격한 것만 승인서 준다. 7일 이내 검사하고 합격된 건축물 승인서 준다. 그리고 4번 통째로 공사가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부 완성되면 이임시의 사용 승인 신청에서 사용하도록 이임시의 사용 승인 받아갈 수 있는데 이때 이임시의 사용 승인하는 원칙 2년으로 하되 대형 건축물 안방 공사의 경우 그 공사 기간이 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임시의 사용 승인을 그냥 쭉 연장해 줄 수도 있다. 나머지 통과하고 77번. 이건 229쪽에 있는데 건축법상 공경지 틀린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4번입니다. 이 대제안의 적용과 그리고 매장문화재 현지 보전 그 조치 면적은 공경지 면적으로 해줄 수가 있다. 맞고요. 근데 1번은 왜 틀렸는가? 1번 공경지 등을 설치할 대상지역 하면 약조로 일주, 준주, 준공, 모든 상업적 이렇게 되죠. 일반 공업적은 X, 일반 공업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 이 건축물의 대지의 공경지를 확보해야 하는 대상은 문, 종, 판, 농산물 등시설 재 운수설, 여경시설 맞고 업무시설, 숙박시설 맞고 일학시설은 아니다. 일학시설 때문에 틀렸죠. 일학시설은 X. 그 다음에 3번 확보 면적. 확보 면적은 대지 면적 얼마 이하 보너스 조례가 정한 만큼 됩니까? 이게 아니라 중요해. 10%. 수치 엄청 중요한데. 25를 10으로. 5번 이렇게 공경지를 설치한 제공한 건축주에는 용적으로 하고 높이지 않을 얼마까지 완화해 줄 수 있을까요? 1.2배죠. 그래서 1.5배 다 틀렸어요. 두 간데 다 1.2배, 1.2배. 수치 중요합니다. 78번. 건축상 내용인데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3번이 틀렸네. 또 쉬웠죠. 자, 3번은 234쪽하고 235쪽이 있는데 이 개발 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존산지는 바로 특별 건축을 지정할 수 없다 그래야 되죠. 있다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통과해야 되겠고 79번. 79번은 304쪽에 있는 것으로서 304쪽에 있는데 농업 경영계획서 작성할 때 기재할 사항 세 가지 꼭 알아주세요. 세 가지. 기억, 비긋, 리을. 그 다음에 80번. 이것은 302쪽부터 303쪽에 있죠. 농지법상 내용 틀린 거 이렇게 되는데 5번이 틀렸습니다. 5번은 이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경우 외에도 농지소유의 특례를 정할 수 있다 틀렸어. 이 법에서 허용되는 경우 외에는 도자치고 외에는 농지소유의 특례를 정할 수 없습니다. 있다가 틀렸어. 이러이런 자 농업 경을 하지 않아도 농지소유를 인정하자라는 농지소유의 특례는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말해야 되지 다른 법을 만들어서 특례를 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없다가 틀렸어요. 나머지는 너무 쉬우니까 통과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 뵙자. 안녕하십시오.